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한 번도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았던 민주투사 김대중. 온갖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건국 이후 최초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정치인 김대중. 사상 초유의 외환 위기로 국가 부도에 직면한 나라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 신탁 통치 IMF 체제를 극복한 대통령 김대중. 햇볕 정책으로 남과 북의 마음을 녹여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지도자 김대중. 남북 화해와 국내외 인권 신장에 각별한 열정을 보여 지구촌을 감동시켰고 마침내 노벨 평화상을 받은 평화전도사 김대중. 김대중은 1924년 1월 6일 남도의 섬 하이도에서 태어났다. 작은 섬의 작은 마을, 평범한 농부의 처남이었다. 나라도 땅도 빼앗겼지만 바다는 그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상상력과 혼을 일깨워 주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 모두가 목포로 옮겨왔다. 1943년 목포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해운회사에 취직해서 사업가의 길로 나섰다. 해방 이후 그는 사업 기반을 넓히며 지역에서 나름의 명성을 쌓아나갔다. 그러나 청년 실업가 김대중은 돌연 정계에 뛰어들었다.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이승만 정권이 썩었음을 확인한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정치는 숱한 좌절과 시련을 안겨주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3번 연속 떨어졌다. 그리고 1961년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에서 처음 민의원에 뽑혔지만 당선 3일 만에 5.16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는 의원 선서조차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암울했지만 이 시기에 반려자이자 동지인 이희호 여사를 만난 것은 축복이었다. 1963년 목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의 의정 활동은 눈부셨다. 국회 도서관을 가장 많이 찾는 의원이었다. 그는 철학과 소신을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1970년 40대 김대중은 야당인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와 겨뤄 46%의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패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정치 행로는 가시밭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최대 정적인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철저하게 탄압했다. 그는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 1950년에는 공산군에 붙잡혀 총살 직전에 탈출했다. 1971년에는 국회의원 선거 지원 유세 차량을 타고 가다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1973년 납치 사건 때는 2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일본 동경의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공작 요원들에게 납치되는 순간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 이후 바다에 던져지기 직전 극적으로 구출되었다. 1980년에는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 세력의 군사재판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대중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독재와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평화 통일의 길을 선택한 그는 숱한 투옥, 망명, 연금을 당했다. 늘 죽음이 따라다녔지만 그는 꺾이지 않았다. 또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가해자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1980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다음 아들에게 이런 글을 보낸다. 진정으로 관대하고 강한 사람만이 용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 김대중.
그는 용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강자의 삶을 살아왔다. 그는 한국 민주화의 상징이었다. 13대,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잇따라 낙선했지만 1997년 김대중은 마침내 1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건국 이후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 쾌거였다. 그것은 민주 세력의 승리 후 국민의 승리였다. 대통령 김대중은 열정적으로 일했다. 쉴 틈이 주어지지 않았다. 취임 이전에 이미 한국은 외환 위기로 국가 부도에 직면해 있었다. 곳간은 텅텅 비어 있었다. 외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그는 노사정 대타협,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금융, 기업, 공공, 노사 4대 분야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리하여 2001년 8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IMF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 그래서 굴욕적인 경제 신탁 통치에서 벗어났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정부화를 추진해서 세계 선두의 IT 강국을 만드는 등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 시대의 세계 인류 경제에 초석을 놓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끈 국민의 정부는 민주 인권 국가의 기틀을 확고하게 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희생된 사람들과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에도 앞장섰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부를 신설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하여 정부로부터 독립된 방송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또한 노동운동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의 권익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인권에 근거한 생산적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나라를 선진국형 복지국가가 되게 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지식정보화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를 부총리급의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시키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으로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일으켰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울려 퍼지게 했다. 그리고 지속적인 햇볕 정책을 펼쳤다. 남과 북의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신뢰가 쌓여갔다. 마침내 그는 2000년 6월 분단 55년 만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의 초석을 놓았다. 남과 북의 바닷길, 하늘길, 땅길이 열리고 철도가 연결되고 지속적인 이산 가족의 만남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건설 등은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깊게 인식시켰다. 같은 해 12월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 증진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세계인의 축복 속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주변국에서 중심 국가가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과 김대중 평화센터 등을 통해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빈곤 퇴치를 위해 쉼없이 일했다. 국내외 많은 대학들에서 초청 강연을 하였고 세계 유력 언론들과도 수십 차례 인터뷰를 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6.15 정신의 지속적인 발전, 북핵 문제 해결과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80여 세 고령에 일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을 하면서도 7년여간 초인적인 능력으로 헌신했다.
2009년 8월 18일 오후 1시 43분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지구촌을 슬프게 했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큰 지도자를 잃은 애도의 물결이 밀려왔다.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시대와 국가를 변화시킨 트랜스포머의 한 사람으로, 또한 전 세계인에게 영원히 기억될 존경받는 한 사람으로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사랑과 희망의 구루터기가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역사를 믿은 신념의 사람이었으며 사랑과 평화의 가르침을 실현한 위인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용서와 화해, 사랑과 평화의 정신을 유지로 남겼으며 그의 장례식은 전 세계인의 애도 속에 국장으로 치러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거하였지만 그가 남긴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정신은 역사에 영원히 살아서 우리 곁에서 희망으로 존재하고 있다.